트럼프와 바이든이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누가 됐든 간에요. 5G는 수혜주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냐면요. 원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5G가 수혜가 일어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막 선거 얘기가 나오면 관련 종목들이 올랐고요. 바이든이 막 당선될 것 같다 하면 그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공약이 1조 달러로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G 및 광대역망 구축 등 통신 인프라에만 1조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오직 무선망 구축 등을 포함해서 인프라 건설까지 포함해서 총합적으로 1조 3천억 달러로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뭐냐면 이 5G 무선망 구축만 포함된 게 아니라 추가적인 인프라 건설까지 포함해서 1조 3천억 달러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더 5G에 집중을 하네. 따지고 보면 저희가 돈을 더 많이 투자하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5G는 이득이구나.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본다면 바이든이 어쨌든 당선됐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이 5G에서 투자는 엄청나게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절대적 금액으로 볼 때는 어쨌든 바이든도 1조 3천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 치나 환율 1,000원만 하더라도요 1,3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바로 이 분야에서 지금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 단일 시장에서 가장 5G에서 큰 시장은 중국과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서 열리는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바이든과 트럼프는 정책적 부분에서 첨예하게 많이 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바로 에너지 정책이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석유 부분을 굉장히 해서 이제 셰일가스나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환경 파괴하면서 개발을 했고, 반면에 이 바이든은 내가 당선이 되면 친환경 부분, 이제 다시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친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두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통적으로 겹치는 교집합 부분이 있어요. 바로 미국과 전역에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브로드밴드를 구축하는 게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통적인 공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바이든은 오직 AI 등 혁신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오직 경쟁에서의 승리, 전국 초고속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약을 현실화시킬 것인데 5G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우리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아이폰 10이 나온 거 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를 써가지고 아이폰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폰이요, 바로 아이폰 12가 전 세계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기사 보시면요, 28GHz 5G 지원 안 한다. 아마 이 기사를 보시고요 28GHz가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G에 투자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바로 이 주파수에 대한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파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지금 5G에 투자를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주파수에 대해 알다 보면요 내가 통신 부품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그 잣대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아이폰 12가 이렇게나 많은 종류가 나왔는데 모두 다 5G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나올 모든 아이폰의 폰은 5G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말은 뭐다? 바로 미국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5G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5G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삼성도 1월달에 갤럭시 S21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당연히 5G 28GHz가 지금 탑재되냐 마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파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 28GHz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는 게 통신 부품주를 투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넘어가 보면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통신 부품주로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될 지식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3기가 4GHz 사이에 이제 파란색으로 음영이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24, 28GHz 사이에 파란색 음영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4G, 그러니까 LTE를 쓸 때는요 이 1GHz 정도였어요. 1GHz에서 이제 2GHz 정도 헤르츠였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요 기가헤르츠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고속도로로 따지면 도로가 더 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속도로를 보자고요. 왕복 4차선으로 가는 게 차가 막힐 확률이 높을까요? 왕복 뭐 16차선으로 가는 게 차가 막힐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차선이 많을수록 훨씬 더 이 차가 빨리 가고 차가 안 막히겠죠. 쉽게 말하면 이 주파수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속도로 따지면 차선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직 사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LTE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GHz에서 2GHz 정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G라고 일컫는 부분은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중대역, 고주파 대역이라고 나뉘어요. 근데 바로 이 3.5GHz가 중저 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LTE보다는 몇 배 정도 빠르냐? 3배에서 4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28GHz 부분, 이제 고주파 대역이라고 또 말하고 밀리터리파라고도 말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 3.5GHz보다 3배에서 4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CF 한번 보신 거 기억나세요? 5G 시대 열리면 우리가 영화 한 편 다운받는 1초 걸린다고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고화질의 영화의 영상에 이제 용량이 얼마냐면요. 2GB에서 3GB 사이예요. 근데 그게 5G가 깔리면 단 1초 만에 다운이 된다라고 엄청나게 우리가 홍보를 했고 아마도 보신 분들 기억에 남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28GHz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LTE 쓸 때랑 5G 쓸 때랑 다른 게 느껴지나요? 아마 안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5G를 쓸 거라고 기대했던 영역대는 바로 28GHz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망이 깔리고 있는 건 3.5GHz입니다. 근데 이게 LTE보다 3, 4배 정도 빠르니까, 그리고 솔직히 지금 망이 제대로 안 깔려서 안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어디 가면 갑자기 LTE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5G라고 못 느껴요. 그런데 저는 5G를 왜 샀냐면요. 폰을 사러 가면요. 5G한테 보조금이 많아서 5G를 사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5G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 통신 부품주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28GHz가 깔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지금 이 전파 특성에서 나와요. 뭐냐면 지금 3.5GHz가 왜 지금 많이 깔리고 있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높은 회전성과 건물 침투율과 긴 전파 도달거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높은 회전성은 말 그대로 꺾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출근할 때 뭐 서울로 하시는 분들, 어쨌든 내가 도시로 출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빌딩이 엄청 많죠? 그게 다 직진이 아니라 다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빌딩 밖에 있을 때와 빌딩 안에 있을 때와 내가 이게 또 전파가 터지는 게 달리는데, 이 4G 부분에 있어서는요, 인빌딩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인빌딩 안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중이 80%입니다. 그러니까 빌딩 안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잘 터지는지가 굉장히 5G에서 중요한데요. 이 3.5GHz가요, 인빌딩 안에서도 잘 터집니다. 긴 전파 도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한마디로요. 내가 SK텔레콤, LG플러스, KT는 이제 망을 깔아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요. 적은 돈으로 효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지 않죠. 소비자 입장에서 어쨌든 요금제는 똑같지 않습니까? 28GHz를 깔아도 3.5GHz 깔아도 지금처럼 요금제는 똑같았을 겁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죠. 왜? 똑같은 금액을 해도 속도가 훨씬 느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5G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경제성 때문에 지금 3.5GHz를 많이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주파 대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강한 직진성과 넓은 대역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고속도로를 치면요, 거기 아무것도 없이 쭉 도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요 28GHz는 엄청 잘 터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는 빌딩 숲을 보자고요. 그게 직진성이 있나요? 빌딩이 엄청 있고 다 이렇게 막 꺾여 있고 막 미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28GHz는 잘 안 터져요. 그럼 이걸 잘 터지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3.5GHz보다 훨씬 더 많은 중계기와 스몰셀을 설치를 하면 돼요. 그거는 뭐냐? SK텔레콤, LG플러스, KT는 엄청나게 투자 비용이 더 생기는 거고, 반대로 통신 부품주들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품을 설치해야 되니까 투자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 정도냐면요, 3.5GHz에 비해서요, 얘네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10%에서 1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면요 3.5GHz는 한 개 설치만 해도 될 거를 지금 28GHz는 최소 5개에서 6개는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3.5GHz와 28GHz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 경매는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3.5GHz의 망을 까느냐 아니면 28GHz의 망을 까느냐 이 단계고요. 이 안에서 종목의 차별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든 시대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망이 깔리고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에서 어떤 게 올라갈지를 지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5G 여러분들 사용하신 분한테 말했더니 많은 분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5G 잘 안 터져서, 그리고 속도 차이도 못 느껴서.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방식 차이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NSA 방식이 나오고 SA 방식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진짜 5G는 언제? 7P 미뤄지는 오지 SA 상용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한마디로 오지 SA를 상용화시키는 게 진짜 오지 속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4G 폰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4G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오는 이제 데이터나 이런 유무선 관련 것들을요. 이 5G랑 같이 엮어주는 게 NSA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통신 장비를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업그레이드해서요. 최대한 같이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5G 같은 게 SA 방식은 뭐죠? 단독으로 5G 데이터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관련 통신 부품을 다시 또 주문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통신 부품주들한테는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 SA 방식이 깔리는 게 통신 부품주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는 처음에 통신 부품들이 다 날라갔잖아요. 대표적 종목도 엄청나게 갔죠. 그때는 우리가 SA고 NS도 몰랐습니다. 그냥 5G 깔리니까 3G에서 4G로 시장이 바뀌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듯이 4G에서 5G도 당연히 사람들이 5G를 쓸 거고 시장이 열리니까 주가가 가겠지 라고 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주가가 한번 정점을 찍고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왜 통신 부품들이 이렇게 안 오르지? 시장에 의구심을 갖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시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통신주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캐펙스 투자를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면요. SK, LG, KT가요. 올해 캐펙스 투자 금액에 지금 11월 달인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요. 원래 계획에 비해서 6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요.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거의 투자한 것과 비슷한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지금 3사 통신사가요. 투자 원래 예정한 것보다 50%에서 60%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제 오지 부분이 그렇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투자를 굉장히 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부품주들이 많이 빠졌고요. 지금 상황에서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부품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거지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종목을 선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요. 통신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잣대,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주파수 경매입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은 총 5번의 주파수 경매가 있고요. 이제 12월 8일에 마지막 주파수 경매가 예정이 돼 있고 이것을 끝으로 이제 미국에선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됩니다. 그 말은 뭐다? 바로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투자가 본격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이든 수혜주라고 해서 5G 부품주들을 가져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는 이 주파수 대역에 우리는 전혀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가장 첫 번째 경매에서는 고주파 대역을 진행했고요. 두 번째 경매에서도 거의 고주파에 비슷한 영역대를 경매를 진행했고요. 세 번째도 보시면 완벽히 고주파죠. 그리고 네 번째에서 들어서야 이제 중저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깔리고 있는 3.5GHz를 깔았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12월 8일에 열릴 예정도 분명히 중저대역의 주파수가 경매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월 8일을 마지막으로 경매가 마무리되면 이제 2021년도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28GHz를 사간 통신사가 28GHz를 깔든 아니면 얘네가 똑같이 3.5GHz도 샀을 거란 말이에요. 28GHz만 까는 게 아니라 모든 통신사는 28GHz, 3.5GHz를 모두 다 경매를 통해서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걸 먼저 투자할 것이냐 이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 시장에서 과연 28GHz가 먼저 깔릴 것이냐 아니면 3.5GHz를 먼저 투자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다?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통신 부품주들한테 이제 시설 설비에 대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판이 깔렸고 그 안에서 바이든이라는 대통령도 트럼프와 비슷한 수준의 1조 3천억 달러의 5G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국 시장에서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5G 그거 당연히 어차피 시간 지나면 우리 다 그거 쓸 거니까 5G 주식은 좀 묵혀두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 5G가 1차 랠리를 했을 때와 그리고 지금은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조금 눈을 낮춰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말 엑기스인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요. 5G 부분에 있어서 28GHz를 대역 전국민 서비스 생각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요. SK텔레콤, LG플러스, KT가 최근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28기가 이제 고주파 대역을 주파수 경매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요. 이번 4분기에 창각 처리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상각 처리한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 자산의 가치가 없어서 깎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통신 3사도요. 당장은 지금 28기가 고주파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한 편에 1초 다운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정말 진짜 5G 서비스는 얘네가 통신만 깔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통신 부품주 관련해서도 한마디로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많이 닫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5G 보면요. 지금 차트 한번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 보시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주가가 고점되면 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적어도 고점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중저대역이 3.5GHz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고주파 대역이 28GHz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요. 바로 이 미드가 3.5고요. 여기 이제 MNW 이게 밀리터리 파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고주파 대역 28GHz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저파 대역 3.5GHz를 전국망으로 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쓸 수 있는 5G는 그냥 LTE보다 3, 4배 정도 빠른 수준이 될 거고 영화는 1초에 받는 거나 그런 거는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냐 이제 B2B 그러니까 IoT나 이런 기업들 이제 사물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다 5G가 필요하고 IoT도 다 필요하잖아요. 이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28GHz를 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도 좀 몰려있는 곳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울산이나 이런데 이런 우리나라 이제 그런 집약적으로 몰려있는 산업들이 몰려있는 구간에는 28GHz를 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28GHz를 못 쓸 거고요 3.5GHz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요 통신주에 대한 눈은 우리는 대폭 낮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세계 이동통신 공급자협회 GSA에 따르면요 세계 188개 이통사가요 C밴드 그러니까 지금 말한 3.5GHz 대역에서 오지 사항면허를 취득했습니다. 188개 이동사가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중에요 거의 절반 정도는 90개 이통사가 이미 망 구축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한 50% 정도가 이미 망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6기가 그러니까 3.5보다 조금 낮지만 어쨌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 영역에서는요 36개 이통사가 오지 면허를 확보했고 10개 이상의 이통사가 실제 망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같이 보셔도 돼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대충 보면요 지금 보시면 220개 정도 이통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3.5GHz와 3.1GHz 준하는 수준의 주파수 부분을 할당받아서 투자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 한 절반 정도 되는 비중이 이미 망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설비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가장 기대하고 돈이 많이 되는 28 고주파 대역을 한번 보면요. 이 고주파 대역 부분은 세계 130개 이통사가 오지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면허를 취득하면서 한마디로 주파수 금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망을 구축한 이통사는 2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퍼센트로 치면 10% 조금 더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뭘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GHz의 중계기나 스몰셀을 설치하는 똑같은 구간이라고 본다면 여기 하나 설치할 거 28GHz는 최소 6개에서 7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 부품주한테는 28GHz가 투자의 기회가 되는 거고 좋은 건데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전 세계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3.5GHz를 기본적으로 깝니다. 그리고 B2B 그러니까 기업들 IoT나 이런 부분만 28GHz를 선별적으로 깔아서요. 과거에 봤던 눈높이를 대폭 낮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